김영주의 컨택트 골프. 코스에 나가서 연습장에 있는 매트처럼 아주 평평한 곳에서 매번 스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진 않죠. 결국에는 코스에 나갔을 때 경사지상화, 그러니까 상황 레슨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부터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쪽이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발끝 오르막, 다음 주에는 발끝 내리막 상황에 대해서 아주 어드레스부터 왜 볼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는 제가 발끝 오르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볼이 똑바로 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라이 앵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라이 앵글이 무엇이냐면요, 어드레스를 잡았었을 때 클럽 헤드가 지면에서 이렇게 닿게 되죠. 이 닿게 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발끝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이렇게 앞에 토우가 들리게 되면서 눕게 돼요. 자, 이러면 이 라이 앵글이 이 지면에 닿는 솔 부분과 이 샤프트의 각도, 이 각도를 라이 앵글이라고 하는데, 경사지에서는 라이 앵글 값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 볼의 방향은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제가 클럽을 밑에다가 놓고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는 제가 자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그냥 평지에서 어드레스를 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안테나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똑바로 올 텐데, 지금 발끝 오르막 상황이기 때문에 토우가 조금 들리게 되죠. 다시 토우가 들리게 되면은 안테나가 가리키는 방향은 왼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사지에서 클럽의 라이 앵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값에 따라서 볼의 방향은 달라진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방향보다 왼쪽으로 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보분들께서 라이 앵글 뭔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제 앞쪽과 뒤쪽을 봤었을 때 앞쪽이 높고요. 그리고 뒤쪽이 지금 더 낮죠. 왜냐면 지금 앞에가 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볼은 낮은 쪽으로 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볼이 왼쪽으로 휜다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이 왜 휘는지, 라이 앵글, 그리고 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디서부터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클럽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발끝 오르막 상황에서 내가 크게 잡거나 짧게 잡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거리에 맞는 클럽을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클럽은 제가 만약에 150m다 그럼 7번 아이언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7번 아이언 그대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클럽 선택이 끝난 상태에서 에임을 체크하셨을 때, 에임은 내가 왼쪽으로 볼이 휘는 거를 감안하기 때문에 확실히 오른쪽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드레스를 우선 먼저 해보면은요, 7번 아이언을 잡고 이렇게 타겟과 동일하게 일자로 서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을 보죠. 이렇게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먼저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확실히 왼쪽을 가는지 안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을 바라봤고 왼쪽으로 휘는 값을 생각을 했더니 볼은 거의 타겟 라인 쪽으로 휘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클럽 선택은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임은 확실히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어드레스를 섰을 때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은 지면이 나와 좀 더 가까워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하셨을 때 이렇게 길게 잡는 것보다는 컨트롤도 어차피 더 올라가고 볼이 나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짧게 잡아주시고, 볼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컨택 위주의 스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볼을 너무 왼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앙에다가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드레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볼의 위치는 거의 가운데, 그리고 좀 짧게 잡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오른쪽을 바라보시면서 스윙, 그리고 또 어드레스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번에도 제가 볼의 위치, 그리고 그립을 조금 짧게 잡고 에임은 오른쪽을 선 상태에서 스윙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볼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서 경사지 상황에서 제가 예측하는 그런 구질이 나왔어요.
자, 스윙으로 들어갔었을 때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조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백스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경사지 상황에서 어드레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력이 제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클럽 헤드가 백스윙, 그러니까 스윙이 시작할 때 너무 인사이드로 빠질 확률이 매우 커져요. 결국 중력이 뒤에 있고 어드레스를 섰을 때 평소보다는 체중이 약간 뒤꿈치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백스윙이 인사이드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일자로 시작을 한다. 조금 더 일자로 백스윙을 해주면 좀 더 컨트롤이 좋아진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백스윙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백스윙이 나오겠죠? 이 백스윙 같은 경우에는 몸이 들릴 수가 있고 인사이드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컨택이 있어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때는 내가 조금 더 일자로 뺀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백스윙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백스윙까지 제가 알아봤고 그 다운스윙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컨택이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자, 백스윙을 조금 더 일자로 빼자 해서 백스윙 타를 만들어줬고, 다운스윙 같은 경우에 지면이 지금 내 앞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캐스팅 동작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뒷땅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발끝 오르막 상황에서는 내가 클럽을 끌고 내려오는 이 레깅 동작을 평소보다 조금 깊게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 포지션에서의 손 위치를 보게 되면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들어오는 데 있어서 손이 미리 풀어지게 되면 당연히 손 위치가 볼보다 뒤에 있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면이 내가 서 있는 것보다 앞에 튀어나와 있는데 뒷땅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백스윙을 하고 오히려 손을 좀 더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임팩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클럽을 좀 더 자신 있게 끌고 들어오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다운스윙 때 이 레깅 동작을 좀 신경을 쓰면서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왜 볼이 휘는지, 그리고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까지 아주 자세하게 팁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발끝 오르막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복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발끝 내리막,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발끝 내리막 상황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끝 오르막 경사의 샷 방법. 클럽 종류는 평소와 같은 것으로 선택하고 훅 라이를 고려해 타깃의 오른쪽을 보고 에임을 서줍니다. 지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럽은 평소보다 짧게 잡고 공은 양발 가운데 놓습니다.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클럽 헤드를 똑바로 보내는 느낌으로 테이크 어웨이. 이때 상체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임팩트 전에 손목이 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레깅을 평소보다 오래 끌고 오는 느낌을 갖습니다.